자, 이번 선거는 1997년 4월 14일 이전에 태어난 유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205만여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81%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유권자 비율이 80%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4년 전보다는 188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유권자의 평균 연령은 얼마일까요? 47.1세로 벌써 40대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권자의 세대별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유권자를 100명으로 가정을 했을 때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20대 17명, 40대 21명, 60대 이상이 23명 정도 됩니다. 주목할 점은 40대와 60대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60대 이상의 유권자 수가 40대 유권자 수를 앞질렀습니다. 네, 그러면 세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와 박선영 앵커가 속한 이 30대는 인구가 60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60대 이상은 167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럼 저희가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을 좀 더 좁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입니다. 역시 20, 30대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반대로 네. 60대 이상 중장년층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심각한 문제죠. 이 저출산 노령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을 좀 살펴보면 서울과 비슷하게 20, 30대 젊은 층은 줄고 60대 이상 중장년층은 늘어났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서울보다 감소폭이 좀 적다는 겁니다. 네. 이 전세난 때문에 서울을 벗어난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경기도 쪽으로 많이 유입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 시각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국 투표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현재 투표율은 50.4%입니다. 이 투표율은 지난주 이미 이틀 동안 실시했던 사전투표율을 합친 수치입니다. 네. 지난 4년 전 총선과 2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은 4년 전 총선보다는 한 5%포인트 정도 높이 올라가고 있고 2년 전 지방선거 때와 현재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 이틀 동안 실시했던 이 사전투표율, 여기에 당일 투표율을 합쳐서 현재 전국 투표율이 계산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오전에도 전해드렸듯이 이번에는 과연 투표율 60%를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는 모두 50%대의 투표율을 기록했었는데 네. 과연 이번 총선에서 12년 만에 60%대의 벽을 깰 수 있을지 저희가 2시간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각 현재 시도별 투표율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큰 화면에 한 번에 보기 편하시게 쭉 펼쳐봤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투표율이 50.2%인 가운데 서울이 조금 앞선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기에 이 하얀색이 오늘 당일 투표율이고요. 위에 빨간 부분이 사전 투표율입니다. 저희가 사전 투표율과 당일 투표율이 오후 1시부터 이렇게 합산되기 때문에 저희가 쭉 길게 보여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균은 50.4%, 서울은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느 지역이 가장 높은지 한번 알아볼까요? 평균 50.4%인 가운데 지금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7.2로 전남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인데요. 지금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곳도 전남이었죠. 그리고 대구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한 후보들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 네. 이 점 주목하시면 더욱더 선거방송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나쁜 정치인들은 투표하지 않는 좋은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투표하는 좋은 시민 되시길 바랍니다. 투표 마감까지는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네. 이 시각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시각 전국 투표율입니다. 53.5%인데요. 지금 이 수치는 지난 4월 8일과 9일 양일간 있었던 사전 투표율이 합산된 수치입니다. 글쎄요, 지금 빠르게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네. 과연 최종 투표율이 60을 넘을 수 있을지는 저희 방송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20대 총선은 정책과 바람, 인물 이 세 가지가 없는 선거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의 추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2월 말까지만 해도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최근에는 34.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당과 분열되면서 지지율이 계속 정체 현상을 보이다 선거 막판에 이르러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민의당 역시 창당 이후 초기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막판에 조금은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저희가 세대별로 여야 선호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젊은 층은 진보 성향, 아무래도 중장년층은 여권 성향을 저희가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는 야권을 지지한다는 층이 좀 더 많았고 50대 이상은 여권 선호 경향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곧바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가 내년 대선에도 곧바로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이 대권 주자 지지율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2014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위, 문재인 전 대표가 2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3위, 그리고 여권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1위였습니다. 그런데 자,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 어떻게 지지율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국민의당이 창당을 했고 여권도 공천, 파동, 개파 갈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자, 반기문 사무총장은 1위를 지키고 있지만 문재인 전 대표와의 격차는 많이 줄었습니다. 문 전 대표 호남에서 일부 반대 정서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지율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눈에 띄는 점은 이 오세훈 후보, 이번에 종로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가 지난 2011년 무상급식 투표 무산 이후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5년 만에 이번에 정계 복귀를 노리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점은 더군다나 이번 총선 결과가 오세훈 후보에겐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당 지지율은 조금 올랐지만 본인의 지지율은 좀 떨어졌고요. 김무성 대표 역시 이른바 옥새 파동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바로 이 유승민 의원입니다. 이 대구에서 탈당한 이후 무소속으로 출발하면서 갑자기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네. 자, 이게 3월까지 저희가 조사를 한 수치입니다. 이 이후에,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어떻게 바뀔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바로 총선 이후의 정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 출구 조사 결과를 발표해 드렸습니다만 워낙 접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직 네. 저희가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저희가 전국 지도를 펼쳐놓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비례대표 의석을 제외한 지역구 의석만을 저희가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붉은색의 새누리당은 108석에서 128석, 더불어민주당은 86석에서 106석, 국민의당은 19석에서 29석, 정의당은 1석에서 3석, 무소속은 최대 20석이 당선될 걸로 예측이 됐는데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 하얀색이 현재 저희가 접전 지역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보시면 수도권 쪽이라든지 또 강원 일부 또 이 영남 지역에서도 계속 접전 지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 이게 이렇게 나타났지만 이 출구조사는 사전 투표가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직접 이 투표함을 열어봐야 이 접전 지역의 최종 결과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88곳이 접전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서울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역시 접전 지역이 많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게 새누리당입니다. 최대 25석, 그리고 더민주 최대 34석, 그리고 국민의당 최대 4석, 또 무소속 후보도 4명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하얀색으로 표현한 접전지도 20곳이나 됩니다. 네, 다음은 73석이 걸린 경기와 인천 지역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쪽 경기 북쪽에선 좀 새누리당이 유리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23석에서 36석,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서쪽 지역을 좀 유리한 걸로 나타나면서 33석에서 46석, 국민의당도 최대 4석, 정의당도 최대 2석, 무소속도 최대 4석을 얻을 수 있을 걸로 출구조사 결과 예측은 됐지만 네. 아직까지 이 하얀색 접전 지역은 27곳이나 됩니다. 네, 저희가 전체 판스에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예측입니다. 충청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도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최대 19석, 그리고 더민주가 16석, 무소속이 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도상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접전 지역인데 충청 지역은 현재 9곳이 접전 지역입니다. 네, 두 야당이 맞붙었던 호남의 승패는 어떻게 됐을까요? 새누리당도 4석을 얻을 수 있을 걸로 예측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9석, 국민의당은 17석에서 26석을 얻을 수 있을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무소속 후보 1명도 현재 당선될 걸로 예측은 됐는데 접전 지역 역시 9곳입니다. 다음 지역 볼까요? 영남입니다. 네, 지도상에서 이미 빨간색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역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건 새누리당입니다. 최대 54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하얗게 표시된 16곳이 접전 지역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원과 제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선 강원도 모두를 휩쓸었던 새누리당, 이번엔 3석에서 11석 정도를 차지할 걸로 예측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7석, 무소속도 현재 3석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이 됐지만 여전히 접전 지역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개표 결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밤 9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개표율이 22.2%인 가운데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당선이 확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당선자가 30명이 나왔는데
지금은 아직도 어떤 곳에서도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네, 맞습니다. 접전 지역, 즉 1위와 2위 후보의 득표율이 5% 이내인 지역도 50곳이 넘고요. 현재 개표가 많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개표 지역도 많습니다. 네, 사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간대죠. 아직 미개표 지역이 있습니다만 개표가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후보들의 당락에 유능각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저희 국민의 선택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전국 판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지역을 저희가 전국에 표시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106곳, 더불어민주당은 94곳, 또 국민의당은 25곳, 정의당은 2곳, 또 무소속은 10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권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현재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곳은 새누리당입니다. 33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개표 상황에 따른 수치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자, 충청 지역 살펴볼까요? 네, 충청 지역에서 새누리당이 19석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이 8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호남입니다. 네, 이곳도 현재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것은 새누리당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은, 죄송합니다.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곳은 국민의당이군요. 23의석입니다. 네, 현재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곳을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개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48석으로 영남 지역에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도 현재 7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강원 제주입니다. 이곳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곳은 더불어민주당이군요. 더불어민주당이 총 5곳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